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아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사람일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더 크게, 더 빠르게가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그 반대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 지혜입니다. 줄이는 것이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을 들여다본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진실입니다. 첫 번째, 기대를 줄여라.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기대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충족되지 않은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고통도 많아집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 배우자에게 거는 기대, 친구에게 거는 기대. 그 기대들이 하나씩 어긋날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상처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기대 그 자체입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서운할 때 그 서운함은 자식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랐던 기대 때문입니다. 친구가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섭섭할 때 그 섭섭함도 친구 때문이 아닙니다. 자주 연락해주기를 바랐던 기대 때문입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서운함이 줄고 감사함이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기대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실제로 원하는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많이 바꿉니다. 두 번째, 비교를 줄여라. 나이가 들어도 비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옆집은 자식이 잘 됐다는데, 친구는 은퇴하고 여행을 다닌다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보이는데, 이 비교들이 조용히 쌓이면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다른 사람의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가졌는지는 내 손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지칩니다. 비교는 항상 불공평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면과 내 나쁜 면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건강한 모습과 내 아픈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의 화목해 보이는 가족과 내 복잡한 가족 사정을 비교합니다. 그 비교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 걸었는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편안했는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한 것이 있었는가?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관계의 수를 줄여라.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을 슬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정리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넓어야 했습니다. 일을 위해, 기회를 위해, 정보를 위해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려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를 한 명도 갖지 못한다고. 진짜 관계는 수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한 사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편안한 한 사람. 그런 관계가 10명의 가벼운 관계보다 낫습니다.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연락처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지, 이 사람이 내 삶에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네 번째, 걱정을 줄여라. 걱정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의 79%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해결됩니다. 결국 걱정은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돈이 걱정됩니다. 자식이 걱정됩니다. 혼자 남겨질 것이 걱정됩니다. 이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이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라고. 건강이 걱정된다면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십시오. 조금 더 걷거나, 조금 덜 먹거나, 조금 더 자거나. 그 한 가지가 걱정보다 낫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꿀 수 없다면 지금 이 걱정이 무슨 소용인가? 이 질문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다섯 번째, 과거를 줄여라. 과거를 자주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됐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지금을 소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는 동안 과거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과거에 머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후회도, 실패도, 상처도,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떠오를 때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훈을 찾았다면 그 과거는 이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대, 비교, 관계의 수, 걱정, 과거. 이 5가지를 줄이는 것이 인생 후반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골라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하나. 삶은 더하는 것으로만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빼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